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페인을 상대로 해서 러시아와의 공모 의혹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이 기각이 됐습니다. 연방법원은 트럼프 캠페인이 지난 2016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와 공모를 했다라고 볼 만한 의혹이 없다고 일축을 함으로써 최근 이 로버트 뮬러 전 특검 청문회에 이어서 민주당은 또 한번 타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연방법원에서 아주 명확하게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 후보 캠페인과 러시아와의 음모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되고 말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그동안 이 소송을 제기해서 법정에서 또 싸워왔습니다. 2016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 네. 대선 캠페인과 러시아 측과의 공모 의혹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연장선상이죠. 그렇죠. 러시아 스캔들 관련한 트럼프 캠프 의혹을 법적으로도 이제 가려보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트럼프 캠페인과 핵심 인사들, 맏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또 제라드 쿠시너, 마사위 등을 이제 범죄 혐의자들로 지목했는데, 러시아가 위키리크스 등과 공모해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후보 정보를 빼냈고, 여기에 트럼프 캠페인도 공모한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뉴욕 연방법원의 존 G 코틀 판사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가 해킹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 인정을 했는데, 그러나 러시아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소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정 국가 자체를 미국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나 가능하고, 결국 러시아라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와 이제 공모했다는 트럼프 캠프와 또 트럼프 캠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공모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또는 그렇게 볼 만한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민주당 측이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제기한 그런 주장일 뿐이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명확하게 이것은 민주당의 주장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그런 뭐랄까 사건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소송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해킹한 것은 사실인데, 네. 러시아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가 연방법원에서 네. 그 나라를 불러서 재판할 그렇죠. 수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해킹한 건 잘못이되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이 공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네, 그렇죠. 확인됐다. 자, 이런 이제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번 판결이 뭐 약간 여지를 주는 그런 판결이 아니라 네. 정말 아주 클리어하게 네. 명확하게 민주당이 제기했던 소송은 근거가 없다라고 네. 지금 딱 정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러시아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각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러시아가 해킹한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캠프 쪽이 러시아와 공모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이 러시아와 공모했지만 러시아를 상대로 한 소송의 의미가 없어서 기각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트럼프 캠프 쪽에서 러시아와 공모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런 것이 있다고 볼 만한 그런 어떤 부분도 없다. 이게 이제 존 코틀 판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 전국위원회로부터 2016년 당시에 이메일을 해킹한 것은 러시아의 해커들이었고,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하는데 트럼프 캠페인이나 트럼프 캠페인의 주요 인사들이 관련된 흔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힐러리의 이메일 해킹은 러시아 해커들의 독자적인 행동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 같은 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힐러리 당시 민주당 후보의 자료를 얻으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유력한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정당한 정보 취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검증하는 차원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된 자료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한 것은 그건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수정헌법 1조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또는 위키리크스 등을 통한 정보 취득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캠페인 사람들이 힐러리 후보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보 취득을 위해서 러시아 인사들을 접촉한 것도 그 자체를 가지고 그게 범죄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도 힐러리 후보 이메일이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공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공공이 알아야 될 사안이라는 퍼블릭 인터레스트 사안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힐러리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 힐러리 후보와 관련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자체는 그건 범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 연방법원의 판결을 보면 기각하는 이유가 이거는 애당초 범죄 자체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에 소송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계속 네. 문제를 제기했던 게 이제 러시아 같은 외부 국가 네. 내지 이제 세력이 네.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이제 그렇죠. 이런 주장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그 2016 캠페인이 네. 외부 세력 대선 개입에는 관계가 그렇죠. 없다라고 네. 본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의 주장 자체도 애당초 맞습니다. 잘못됐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좀 뭐라 그럴까 이 논란 덩어리가 되어 왔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 존 코틀 판사가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거 베트남 전쟁 때의 케이스까지 거론하면서 이 부분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판시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1960년대하고 70년대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이 탑 시크릿 내용을 보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연방 정부가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상대로 국가기밀 유출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그때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소송에서 승리했고 그 근거가 수정헌법 1조였습니다. 언론의 자유죠. 언론의 자유가 우선한다. 언론이 팩트를 보도하는데 그 팩트가 국가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정부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원칙입니다. 이게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포스트란 영화였죠. 탐 행스가 주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케이스를 거론하면서 그 당시에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였다는 그런 사실을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당시 보도한 거를 정당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와서 위키리크스가 2016년 대선 당시에 힐러리 후보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의혹이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이제 판사의 지적이에요. 똑같은 언론인데 그 70년대 베트남 전쟁을 비판했던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는 정당하다면 이번에 위키리크스도 위키리크스의 이 문제를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2016년 힐러리 후보의 이메일을 폭로한 것과 1970년대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베트남 전쟁 관련 사실을 폭로한 것은 같은 행위다.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공의 이익,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러시아와 트럼프 캠페인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힐러리 후보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빼내는 데 있어서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팩트는 러시아와 트럼프 캠페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거라는 거고요. 그 부분을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해커들을 동원해서 빼내고 그것을 위키리크스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민주당은 그 부분을 트럼프 캠페인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소장해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팩트와는 거리가 멀고 따라서 이것은 소송을 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아예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이건 소송을 시작할 만한 가치도 없기 때문에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진짜 길고 길었던 러시아 스캔들 네, 관련 그렇죠. 소송이 결국에는 연방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된 건데 네. 기각 이유를 애매하게 밝히지 않고 정말 조목조목 조목조목, 반박을 예. 해가면서 왜 안 되는지를 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러시아 스캔들을 가지고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뭐 CNN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어제 주최를 민주당 그 토론을 주최했고 오늘도 또 해야 되니까 계속 그 특집 보도하다 보니까 뭐 이걸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타격은 굉장히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연방법원 1심이니까 이게 뭐 민주당이 이 기각이 됐으니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고 다만 그래도 굳이 이 러시아 스캔들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싶으면 다른 어떤 소송 취지를 가지고 다르게 또 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워낙에 이렇게 명쾌하게 기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번에 이런 기각 결정을 내린 뉴욕 연방법원의 존 G 코틀 판사 이분이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에 의해서 지명된 판사이기 때문에 그런 판사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화당 성향이 아니라 민주당 성향이라고 봐야 되는데 민주당 성향의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쪽도 더 할 말이 없고요. 그리고 존 G 코틀 판사가 굉장히 이 소송에 대해서 좀 벼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각을 결정하면서 그거 설명하는 게 무려 81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장문의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그 아주 명쾌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민주당 측의 소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 민주당 성향의 판사가 보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뭐 2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거 갖고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아마도 명쾌하게 본인이 좀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이 판결이 이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바로 트위터로 반응했습니다. 와우라고 했어요. 와우 그러면서 뉴욕 연방법원 판사가 민주당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켜버렸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측의 주장이 팩트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판사가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이번 결정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내린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itch hunt end 이렇게 마녀 사냥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로버트 뮬러 전 특검 청문회가 사실 얼마 전에 그 뭐랄까 민주당 측의 기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초라하게 끝났어요. 네. 아주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는 것처럼 별 내용 없이 끝났는데 이번에 뉴욕 연방법원 기각 결정으로 또 두 번째 타격을 받았고 글쎄 이제는 러시아 스캔들 갖고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상고 안 하겠어요? 항소 안 할 것 같아요? 전 할 것 같은데. 아니 뭐 민주당 뭐 저 연방법원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위로 또 가보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거 글쎄요. 그래봐야 자기들 손해 같은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미 기울은 것 같은데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탄핵하자는 의원들은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언제까지 갈지도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끝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판사가 지금 결정을 내려줬는데 결론은 어찌됐건 이건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는 것을 우리가 좀 뭐 청문회를 봐도 그렇고 이번 그 기각 판결 나온 것도 봐도 그렇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한다면 점점 더 사람들에게는 정치 공세라는 느낌만 강하게 주지 않을까. 이 정말 새로운 팩트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팩트가 나타나서 그걸 가지고 공세를 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도 가지고 계속 러시아 스캔들을 물고 늘어진다면 오히려 굉장히 좀 지루한 느낌만 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러시아가 다음 대선에서도 또 은근히 개입을 할 만한 그런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뭐 해킹을 할런지 그건 뭐 해킹 같은 거는 이제 당하지 않고 해서 방비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킹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판결에도 나왔지만 뭐 인터넷이나 SNS나 뭐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용이 폭로가 됐다 그런 걸 가지고 개입했다고 하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자료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6년처럼 러시아가 해킹을 했다고 그러면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는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내용 자체가 퍼블릭 인터레스트에는 부합한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대중들은 모르지만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빼내서 공개하는 과정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한 것 자체는 퍼블릭 인터레스트에 합당하다. 이런 판결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외부의 뭐 선거 개입 이런 거 강조하면 이건 정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아주 그 일반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게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판결은 상당히 좀 가치가 있고
설사 외부 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좀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최대한 방어하되 이렇게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